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핵심 요약 시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이 나오게 된 이론적인 기초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모델 중에서 로스만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실천 이론은 가끔씩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렵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또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두 가지씩 이론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사회체계 이론과 생태학 이론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복지의 사회체계 이론은 뭐냐면 그 지역사회가 여러 가지 체계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체계 이론의 의의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체계는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전체 체계를 만들며 전체 체계는 다시 부분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분과 전체는 불가분의 일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체계는 정보와 자원을 또 다른 체계와 교환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쉽게 이해를 하시면 체계라는 것은 우리 사회는요, 일단 첫 번째 나부터 시작을 하죠. 그쵸?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가정. 그쵸? 가족이죠. 그쵸? 그리고 가족이 또, 이어지면 바로 이것이 지역사회가 되죠. 그쵸? 지역사회가 되고 이것이 더 커지면 국가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체계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와 나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나가 무너지면 가족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게 되고 국가까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요즘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은 이혼율이 늘어난다거나 그쵸? 또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만 안전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안전해야만 이 사회가 안전하다라는 개념을 이제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바로 우리가 사회체계 이론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체계는 다른 체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체계는 또 다른 체계와 상호작용을, 그렇죠? 이 국가와 국가 또 다른 국가가 있죠. 이 국가끼리는 상호작용을 서로 하죠.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체계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에서는 하나의 사회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적응을 한 것을 보면 지역사회가 구조화되고 조직화되는 방식을 설명해 준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는 이렇게 체계를 잘 이해하면 쉽게 구조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는 더 큰 환경의 하위체계이기도 하면서 그렇죠? 국가의 하위체계죠. 그렇기도 하면서 다른 하위체계를 포함하고 있는 상위체계. 그렇죠? 예를 들면 국가의 지역사회는 국가의 하위체계지만 가족이나 나의 상위체계죠. 그쵸? 이런 식의 지역사회가 중간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는 개인을 서포트하기도 하고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도 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사회체계 이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가족이나 집단, 조직 등과 같은 지역사회 하위체계의 행동은 전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그 체계의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조직화하는 목적은 모든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안정된 상태로 지역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화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체계 이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생태학 이론은 우리가 생태학 이론이라는 것은 일단 다윈의 생물학적인 결정주의인 적자 생존에 기초한다. 여러분 적자 생존 이론이 뭔지 아시죠? 열등한 인자와 우등한 존재가 싸워서 열등한 존재가 이기던 우등한 존재가 이기던 간에 이 강한 방향으로 생존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자체도 생태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사회 생태체계는 지역 주민, 건물, 인구 밀도, 토지 사용, 사회 구조 등 다양한 구성물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안에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태학 이론에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적용을 보면 집단들은 부족한 자원을 갖기 위해 경쟁하며 강한 그룹이 지역사회 생활을 지배한다. 이건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렇죠?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예를 들면
자원이 많은 사람과 자원이 적은 사람, 그쵸? 자원이 적은 사람들은 자원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원을 뺏으려고 노력하고, 그쵸? 그 다음에 어떤 그 강한 그룹이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런 것이 지역사회 안에 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아무리 사람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열악하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었던 새마을 운동도 환경 개선부터 먼저 했어요. 그래서 초가지붕을 바꾸고 길을 넓히고 이런 것을 한 후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이 잡혀지면서 사람의 정신개조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인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물질적인 환경이 변화하면 지역사회 생활도 변화한다. 그렇죠. 가난했던 지역사회가 어떤 경제적인 발전을 통해서 부유한 지역사회가 되면 지역 주민들의 생각과 인식도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태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체계 이론과 생태학 이론은 이것이 서로 상반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체계 안에서 생태적인 환경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지역사회를 조직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